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심은 공격받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마음의 날씨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즐거웠다가 오후에는 짜증으로 변하는 마음은 파도와 같습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내 하루가 소용돌이 친다면 우리는 결코 장사라는 긴 항해를 마칠 수 없습니다. 정직을 지키고 의로움을 행하며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장사꾼을 넘어선 사업가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풍파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가치를 남기는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주변 경쟁에 긴장하고 불안해 할까요? 그것은 나의 철학이 확고하지 않거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CEO들은 모두 부지런하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손님이 몰려와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한 벨벳 밀크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평정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커피는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고 손님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나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이 단단하면 외부의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욕심에 눈이 멉니다. 하지만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줄까를 생각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베풀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나에게 다시 채워지는 선순환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정의에 입에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군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불안인지 불기지, 환기무능야라 하시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나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하셨습니다. 손님이 몰라준다고 원망하거나 경쟁자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영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지친 영혼을 치유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다녀 보십시오. 감사가 쌓이면 근심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양한 손님을 마주하더라도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주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인내를 훈련하십시오. 오늘 밤 나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익을 쫓았는가? 아니면 가치를 남겼는가?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에게 미소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기적처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곧 매장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7. 임전지휘의 급선무는 적을 교란하는 것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고지선전자, 능사적인적 후불상급, 중과불상구, 귀천불상시, 상하불상수, 졸리이부짐, 병합이부제, 하불이이동, 불합우리이지, 간문, 적중정 이장내, 대지약하, 왈, 선탈기소에, 즉청이. 이른바 옛날에 전쟁을 잘했던 자는 적의 앞쪽과 뒤쪽의 군대가 서로 협동하지 못하게 한다. 주력 부대와 별동 부대가 상호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 군관과 병졸이 서로 돕지 못하고 상관과 부하가 서로 받아주지 않게 한다. 병졸이 흩어져 모이지 않고 병졸이 집합해도 가지런하지 않게 한다. 유리하면 움직이고 유리하지 않으면 멈춘다. 감히 묻건대 적군이 질서정연하게 대거 몰려오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답 왈. 아끼는 발을 먼저 빼앗으면 말을 듣게 됩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아래처럼 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적의 앞쪽과 뒤쪽의 군대가 서로 협동하지 못하게 한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병력을 매복하고 기습하여 흩어지게 한다. 기병을 매복하고 공격하여 흩어지게 한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급습하여 적군의 앞쪽과 뒤쪽이 서로 협동작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력 부대와 별동 부대가 상호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 적의 대규모 주력 부대와 소규모 별동 부대가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게 만들어 상호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메오시는 간단히 설명했다. 놀라게 하여 교란한다. 군관과 병졸이 서로 돕지 못하고 상관과 부하가 서로 받아주지 않게 한다. 적의 장교와 사병이 서로 돕지 못하게 만들고 적의 상관과 부하가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지휘계통이 마비되면 조직이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지면 군대는 붕괴하는 것이다. 병졸이 흩어져 모이지 않고 병졸이 집합해도 가지런하지 않게 한다. 적군이 질이 멸멸해져 병사들이 집합하지 못하고 집합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변화와 속임수를 많이 준비하여 적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면으로 달려들면서 후면을 습격하고 동쪽을 놀라게 하면서 서쪽을 공격하고 거짓으로 병력을 배치하면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등 아군은 신출귀몰하여 다양하게 작전을 펼친다. 적은 반드시 곳곳을 지켜야 하니 병력이 분산된다. 적은 겁이 나고 위아래가 놀라 교란되어 화합할 수 없으니 병력은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만들면 용병술이 뛰어난 것이다. 군대란 잘 조직되어 있어야 비로소 군대이다. 조직이 마비되거나 무너지면 백만대군이라도 할지라도 오합지졸이며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희생양에 불과하다.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작전을 전개할 때 급선무는 적의 지휘계통을 흔들고 조직을 파괴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유리하면 움직이고 유리하지 않으면 멈춘다. 아군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면 행동한다. 아군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없으면 곧 정지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을 힘들게 하여 흩어지게 하고 교란시켜 전열을 어그러지게 한다. 그런 후에 아군이 움직여 교전한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을 교란하여 놀라게 한다. 유리한 국면이면 아군이 움직인다. 적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군은 행동을 멈춘다. 적을 교란하여 허점이 노출될 때 공격하라는 것이다. 적을 교란해도 적이 질서정연하면 유리한 국면이 아니니 일단 관망해야지 당장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히 묻건대 적군이 질서정연하게 대거 몰려오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다발, 아끼는 발을 먼저 빼앗으면 말을 듣게 됩니다. 군대를 지휘할 때 급선무는 적을 교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을 교란하려고 해도 교란되지 않고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대군이
몰려오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우선 적군이 아끼는 바를 탈취하라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빼앗는다. 가령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면 아군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적이 아끼는 바란 적이 의지하는 유리한 조건을 가리킨다고 조조는 보았다. 따라서 조조의 해설에 따르면 가령 아군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면 아군이 주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아끼는 바는 유리한 지형과 양식을 따름이다. 내가 먼저 탈취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의 해설에 따르면 유리한 지형 선정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관건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아군이 빼앗으면 적은 당황하여 전열이 흐트러질 테니 아군을 마구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세민이 두건덕을 격파할 때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자. 3,500명의 병력으로 호래간을 먼저 차지하여 두건덕의 10만 대군을 관문 밖에 묶어 놓았다. 이어서 기회를 엿봐 두건덕의 식량 보급을 습격하여 양식을 모조리 빼앗았다. 두건덕의 군대는 자연히 동요되고 교란되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쟁에서 적을 교란하고 거짓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동쪽을 치는 것처럼 선동한 후 서쪽을 치는 이러한 용병수를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지휘관은 모든 걸 파악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사 역시 사장은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피크타임에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하여 동선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고 막히는 부분은 뚫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직원들은 든든해 할 수 있으며 손님은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손님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여유 또한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보는 시선이 넓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장이 뒤로 물러나 빠져 있어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함께 뛰고 업무를 분담하며 바쁜 시간은 해결해 나갈 때 신뢰가 쌓이고 든든한 조력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를 기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피크타임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